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분 빠른 퇴근을 도와드리는 엑셀PT입니다. 강의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조건부 함수인 SUMIFS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3가지 합계 함수의 강의의 응용으로 실무에서 엑셀을 통해 PT를 하실 때나 설명을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응용 방법이니까요. 꼭 익히셔서 10분 빠른 퇴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익히시면 조건이 하나일 때의 합계를 내는 방법과 조건이 2개일 때의 합계를 내는 방법에 이어서 날짜별로 조건을 달리하여 합계를 내는 방법, 그리고 날짜별로 다른 조건들을 입력하여 합계를 내는 방법, 그리고 조건이 3개일 때 데이터 유효성 검사와 더불어 합계를 내는 방법 등을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건부 합계를 이용해서 날짜 기간별에 대한 합계를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산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위해서 왼쪽에 사무용품 주문대장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먼저 조건이 날짜별일 때의 합계를 구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문대장에 있는 날짜를 드래그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빈 곳에 붙여넣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에서 중복된 항목 제거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현재 선택 영역으로 정렬을 눌러주신 다음에 중복된 항목 제거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옵션 창이 나타나고요. 중복된 항목을 제거할 열이 Z열인지 확인을 해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개의 중복된 값이 검색되어 제거되고 9개의 고유한 값은 그대로 나타나게 됐다는 경고창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이 부분 위에다가 날짜라고 입력을 해주고 필터를 넣어서 오름차순 정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날짜가 작은 날짜부터 큰 날짜까지로 입력이 되었죠. 이 부분을 복사해서 날짜 부분에 붙여넣고 컨트롤을 짧게 눌러서 V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날짜만 깔끔하게 입력이 되죠. 조건이 하나일 때 합계를 구하는 함수는 지난번 강의에서 설명드렸다시피 SUMIF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SUMIF 함수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SUMIF 함수는 조건의 범위를 먼저 입력하는 함수입니다. 조건의 범위가 날짜죠. 그래서 날짜 부분을 전체 선택을 해주고 F4키를 한번 눌러서 절대참조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콤마를 눌러서 날짜 부분을 클릭을 해주고 다시 한번 콤마를 눌러서 합계 범위를 선택을 해주고 F4키를 한번 눌러서 절대참조로 바꿔줍니다. 이 상태에서 괄호를 닫고 엔터를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이 함수를 복사를 해서 모두 뿌려주면 조건에 맞는 합계가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SUM 함수를 입력을 하셔서 합계를 구하시거나 아니면 Alt HUS를 이용해서 합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합계가 1579만 2천원으로 나왔는데 검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79만 2천원 동일하게 나왔네요. 그러면 업체별 합계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업체별도 똑같이 업체를 복사한 다음에 이번에는 A, B열에다가 붙여넣고 마찬가지로 데이터에서 중복된 항목 제거를 클릭하고 A, B열에 대한 중복된 항목을 제거하는 게 맞는지 확인해 본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3개의 값만 남았네요. 복사를 해서 업체명에다 붙여넣고 컨트롤 박스를 짧게 눌러서 V를 누르면 이렇게 서식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내용만 붙여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SUMIF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SUMIF 함수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범위는 업체명이 있는 곳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절대참조로 바꿔주시고요. 콤마를 눌러서 업체명을 선택한 다음에 다시 콤마를 눌러서
합계 범위를 선택해주고 절대참조로 바꿔줍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값이 나오고요. 나머지에도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합계를 구해보면 똑같이 1579만 2천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조건이 하나일 때 날짜별이나 업체별로 합계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PT를 한다거나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이 조건에서는 가격이 어떻게 나와요?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수식을 다시 만들어서 값을 보여주기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와 함께 SUMIF S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에 맞는 합계를 바로바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일단 조건이 두 개일 때 보여드릴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날짜 업체별 합계인데 날짜는 우리가 미리 데이터 중복 검사를 해서 오른편에 만들어 놨고요. 업체도 오른편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만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죠. 먼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만드는 방법은 데이터로 들어가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하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선택합니다.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원본을 날짜 부분을 선택해 주고 확인을 눌러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화살표로 된 박스가 하나 생겼고요. 이걸 누르면 지금 날짜에 입력된 부분과 마찬가지로 목록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날짜가 선택이 되겠죠. 여기에 만약에 2021년 5월 20일을 입력을 하면 데이터 유효성 제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경고창이 뜨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부분에 이 날짜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력을 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목록으로 만들어 놓은 내용만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날짜로 선택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놨죠. 그럼 업체명도 똑같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목록으로 만들어서 확인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SUMIF S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부 합계를 낼 수 있게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SUMIF S 함수는 합계 범위를 먼저 선택하는 함수이니까 합계 범위를 선택하고 절대참조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콤마를 눌러서 이번엔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1 조건의 범위를 선택하는 건데 첫 번째 조건은 날짜니까 날짜 부분을 선택해 주고 절대참조로 만들어 놓을게요. 이 상태에서 콤마를 눌러주고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찾을 값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도 역시 절대참조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콤마를 누르고 두 번째 조건 범위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조건 범위는 업체명입니다. 업체명 범위를 선택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F4키를 눌러서 절대참조로 바꾸고 조건은 업체명이 되겠죠. 업체명을 선택하고 F4키를 눌러서 절대참조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서 수식을 마무리하면 2021년에 3월 4일에 엑셀 공부라는 회사가 물건을 시킨 거는 572만 원이래요. 맞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필터를 걸어 주시고요. 업체명은 엑셀 공부고요. 날짜는 3월 4일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합계가 572만 원으로 나왔죠. 필터를 풀어보면 572만 원 동일하게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날짜, 제품별 합계를 만들 건데 똑같이 제품도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중복된 항목을 제거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위에와 똑같이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업체명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목록으로 만든 다음에 원본을 업체명으로 해주고요. 주문 제품은 방금 만들었죠.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목록으로 한 다음에 원본 범위를 방금 만든 부분으로 해주고 확인을 눌러줄게요. 그리고 업체명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만들어 놨고 주문 제품도 이렇게 나타나게 만들어 놨어요. SUMIF S 함수로 합계 범위를
전체를 절대참조로 만들고 업체명이 있는 범위를 절대참조로 만들고 업체명을 선택하고 절대참조로 만들어 줄게요. 두 번째 조건 범위인 주문 제품이 있는 부분을 전체 선택하고 절대참조로 만든 다음에 우리가 찾을 조건인 주문 제품이 입력되어 있는 곳, 즉 데이터 유효성으로 만들어 놓은 곳을 선택한 다음에 절대참조로 만들게요.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합계가 나타나게 됐죠. 엑셀 PT가 모니터를 산 적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엑셀 PT를 선택을 해보면 A4 박스만 샀지 모니터를 산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엑셀 공부를 눌러보면 모니터는 280만 원어치를 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엑셀 공부가 모니터를 여기에서도 샀고 여기에서도 샀네요. 엑셀 공부만 선택을 해놓고 모니터로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값은 280만 원으로 나왔고요. 필터를 없애보면 280만 원으로 맞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응용한다면 우리는 조건이 3개일 때도 이렇게 조건에 맞는 값을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선택을 해서 목록을 선택해주고 원본은 업체명, 날짜는 날짜로 만들어 주고요. 주문 제품은 주문 제품대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SUMIF S 함수를 이용해서 합계 부분을 선택해서 절대참조로 만들고 첫 번째 조건 범위인 업체명을 선택을 해서 절대참조로 만든 다음에 조건은 업체명이 되겠고요. 절대참조로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 범위는 날짜를 선택해주고 절대참조로 바꾼 다음에 날짜를 선택을 해주고요. 세 번째 조건 범위인 주문 제품 이 부분도 선택을 해서 절대참조로 바꾸고 주문 제품 부분이 입력될 곳을 선택하고 절대참조로 바꾸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선택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0원으로 나왔죠. 업체명은 엑셀 PD인데 주문 제품을 스피커로 선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값이 없네요. 날짜를 2월 28일로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44만 1000원이라는 값을 지출을 했네요. 그러면 엑셀 PD가 2월 28일 날 스피커를 산 게 44만 1000원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엑셀 PD가 2월 28일에 나타났네요. 2월 28일에 스피커를 7개를 사서 44만 1000원이라는 값을 지출을 했어요. 이렇게 맞게 나왔죠. 여기에서 한 가지의 팁을 더 드릴게요. 이제는 우리가 조건이 하나일 때, 조건이 2개일 때, 조건이 3개일 때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합계를 내는 방법은 이제는 알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PT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러면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의 합계는 얼마나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당황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가격이 됩니다 라고 보여주기에는 PT 화면에서 너무 작게 보이기도 하고 뭔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별 조건에 대한 합계를 준비해 놓으면 참 좋은데 기간별 조건에 대한 합계를 모두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나, 여기부터 여기까지 2개, 여기부터 여기까지 3개 뭐 이런 식으로 전체 범위에 대한 합계를 미리 다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바로 조건만 바꿔서 날짜별 합계를 알려줄 수 있도록 수식을 만들어 놓는다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래서 기간별로 합계를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기간별 합계를 내는 함수는 SUMIF S 함수를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기간별 합계는 즉 시작 날짜와 끝 날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 날짜를 조건 첫 번째로 하고요. 끝 날짜를 조건 두 번째로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2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SUMIF 함수로는 구현할 수 없고요. SUMIF S 함수로 구현을 합니다.
sumif s 함수를 입력을 해 주시고요. G6에서 G23까지 합계 범위를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조건의 범위를 넣어야 되겠죠. 조건의 범위는 첫 번째 날짜가 되는 날짜 범위예요. 그 다음에 조건을 넣을 건데 조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쌍따옴표 안에 부등호가 들어가고요. 그 뒤에 연, 월, 일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년, 월, 일을 하이픈으로 구분을 해놨잖아요. 근데 우리가 입력한 건 지금 년, 월, 일을 한글로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데도 인식이 과연 될까?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엑셀에서는 날짜를 기본적으로 이런 형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함수에다 연, 월을 입력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이픈으로 구분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쌍따옴표 안에 이렇게 부등호와 함께 넣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조건, 즉 마지막 날짜겠죠. 조건의 범위는 날짜가 다시 선택이 될 거고요. 그 안에서 마지막 날짜, 부호와 날짜가 동일하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는 그 사이 값을 넣는 거니까 첫 번째 조건에서는 이 날짜 이상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조건에서는 이 날짜 이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응용해서 한번 넣어 놓도록 할게요. 날짜는 2021년 2월 28일이고요. 끝 날짜는 2021년 03월 07일이에요. 그리고 부호는 여기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두 번째 조건에서는 이렇게 입력을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우리가 함수를 썼던 게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함수를 복사를 해서 앞에 콤마를 지우고 값을 보면 1579만 2천원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지금 이 값과 동일하죠. 그러면 sumif s 함수를 이용해서 합계 전체 범위를 선택하고 절대참조로 바꾸고 조건 범위는 날짜라서 날짜 범위를 전체 선택하고 절대참조로 바꾸고 조건은 첫 번째는 부호가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날짜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 순서로 넣어주면 되겠죠. 첫 번째는 부호고요. 앰퍼샌드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날짜죠. 날짜를 누르고 콤마를 누를게요.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을 넣으면 되겠죠. 두 번째 조건은 또 날짜예요. 날짜를 선택해주고 F4키를 눌러준 다음에 콤마를 누르고 첫 번째는 부호죠. 쌍따옴표 안에 부호가 들어있었는데 셀 지정으로 바꾸면은 부호를 먼저 넣고 앰퍼샌드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날짜죠. 그래서 날짜를 또 클릭을 하고 엔터를 눌러줄게요. 그랬더니 기간별 총계가 1579만 2천원이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날짜를 2021년 03월 01일로 바꿨더니 합계가 변경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2월 28일만 빠진 부분. 그러면 1491만 1000원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사용을 한다면 굉장히 편리하게 되겠죠.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시작 날짜는 2021년 03월 01일입니다. 끝 날짜는 2021년 03월 07일입니다. 지금 위의 표와 동일하게 입력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sumif s 함수를 이용해서 똑같이 합계를 설정을 해주고요. 범위는 날짜죠. 날짜를 설정을 해주고 쌍따옴표 안에다가 부호를 똑같이 입력을 한 다음에 앰퍼샌드를 누르고 날짜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콤마를 누르고 두 번째 조건은 제품 주문일자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한 다음에 절대참조로 바꾸고 그 다음에 조건은 쌍따옴표 안에 부호를 넣어주고 앰퍼샌드를 누르고 끝 날짜를 선택해주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 볼게요. 그랬더니 동일한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다시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목록으로 바꾼 다음에 날짜를 지정을 해주고요. 이 부분도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목록으로 바꾼 다음에 날짜를 지정을 해줄게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날짜만 바꾸면 이렇게 합계 범위가 달라지니까 값이 달라지는 걸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시작 날짜를 3월 3일로 넣었는데 끝 날짜를 2월 28일로 넣었더니 합계가 0으로 나왔어요. 그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틀리게 넣은 게 아니라 주문한 값이 없나 보다 라고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는 if 함수와 함께 사용해서 조건부 수식을 넣는 겁니다. 앞에다가 if를 넣어주고요. 만약에 끝 날짜가 시작 날짜보다 작거나 같으면 입력 오류라고 표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값을 산출을 해라 라고 엔터를 넣어 줄게요. 지금 끝 날짜가 시작 날짜보다 작기 때문에 입력 오류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끝 날짜를 시작 날짜보다 크게 잡으면 이렇게 합계가 제대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쉽게 전달을 할 것인가, 어떻게 표현을 정확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엑셀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합을 해서 편리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배우신 기능들을 익히셔서 10분 빠른 퇴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